코인키스 스튜디오입니다. 2024년 4월 29일 월요일입니다. 상쾌한 월요일 되시고요. 9시 46분 지나고 있습니다. 오늘 방송은 제목이 적어놓은 것처럼 리플 1억 8천만 개 이동 중요 법률 명령의 의혹이 있을 수 있는 거 아닌가? 라는 기사가 있던데 이거 한번 간단하게 여러분께 어떤 의미로 우리가 받아들이면 되는지 말씀드릴 거고요. 바로 이어서 이번 주는 FOMC 회의가 있는 날이기 때문에 있는 주이기 때문에 또 FOMC는 어떻게 또 우리가 분석하면 될지 이번 주가 굉장히 또 여러 가지로 미묘한 그런 한 주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한번 여러분께 상쾌하게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격이 좋지 않은데 또 저라도 상쾌하게 여러분 기분을 그나마 또 달래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구독해 주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리고요. 네, 고량주 과정도 오신 분들 많은데 네, 지금처럼 힘들 때 네, 마음의 위로 뭐 그런 걸 받으시는 게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와중에 또 이렇게 또 수익도 내고 있으니까요. 원하시는 분들 언제든지 또 오셔서 저희와 또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시면 좋을 것이다. 선물 거래를 배우는 곳이니까요. 원하시는 분들은 언제든지 오셔서 또 저희와 이렇게 함께 하시면 되겠습니다. 차근차근 배워보세요. 차근차근 배워보시고 네, 여기까지만 간단하게 저희 고량주 여러분께 소개해드렸고요. 우리 섭섭이의 브이로그님 또 오셨네요. 감사합니다. 다른 분들도 이렇게 고량주 가입하고 계시는데요. 네, 지금이 자연스럽게 가격 이야기로 넘어가면서 고량주까지 말씀드리면 네, 좀 진짜 뭐 어쩔 수 없이 제가 이런 말씀밖에 드릴 수 없겠지만 좀 길게 큰 그림 이게 어차피 결론이에요. 자, 금리 인하 이따가도 말씀드리겠지만 네, 금리 인하 안 할 수도 있다. 그러나 안 할 수는 없어요. 근데 미뤄질 수는 있어요. 그게 언제냐 이게 이제 중요한 건데 네, 언제까지 우리가 맞출 수는 없죠. 이따가 FOMC 회의 결과도 지켜봐야 되고 여러 가지 그렇습니다만 중요한 건 금리 인하가 사라지진 않는다. 연기될 수는 있지만 사라지진 않는다. 그걸 아마 여러분께서 마음속에 두시면 마음이 그나마 편해질 겁니다. 지금 굉장히 머리 아픈 장이에요. 보십시오. 753.9까지 올라갔다가 갑자기 729점까지 내려갔다가 이거는 9천 리플만 그런 게 아닙니다. 9,200만 원까지 올라갔다가 다시 9천만 원까지 떨어졌다가 뭐 지금은 누구나 진짜 뭐 이렇게 선물 거래에서 롱과 숏을 자유롭게 오갈 수 있는 그러면서 이렇게 투자를 잘 할 수 있는 그런 약간 좀 자금이 어느 정도 있으신 그런 분들이 아니고서는 이 판은 쉬운 판이 아닙니다. 지금 현재 분위기는. 그래서 이런 분위기가 거의 4월에 한 25일 이상 이루어지는 것 같은데 뭐 4월은 어쩔 수 없이 네, 블랙 4월로 네, 블랙 에이프릴로 봐야겠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이따가도 말씀드리겠지만 한국 시간 5월 2일 목요일입니다. 새벽 3시에 이제 제롬 파월 의장이 FOMC 관련 발표를 할 텐데 이때를 기점으로 생각하시면 좋겠다. 이게 이번 주를 기점으로 또 다음 이렇게 상승 구간을 우리가 노려보고 도전해보면 좋겠다. 이렇게 저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어쩔 수 없어요. 네, 우리가 가격을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가 노력해서 또는 내 의지대로 뭔가가 바뀔 수 있다면 그것에 대해서 도전하고 노력하는 것은 이게 스트레스를 받지 않거든요. 근데 내가 원치 않는 시간이 안 갔으면 좋겠는데 시간이 간다. 뭐 이런 건 내가 어쩔 수 없는 거잖아요. 네, 가격도 계속 올랐으면 좋겠는데 계속 주춤하고 있다. 뭐 그런 부분들은 뭐 어쩔 수 없죠. 그리고 우리가 감내해야 될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네, 그렇게 이해하는 것이 가장 우리 스스로를 위해서 네, 바람직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기술적인 위치도 네, 지금 조금 깔아앉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네, 그런 부분들을 참고하시면 되고 지금 기술보다 더 중요한 것은 기술적인 디테일한 것들은 저희 회원 방송에서 하고 있으니까 네, 주 5회 리플 시황 중계는 주 5회 아침마다 해드리고 그리고 고량주 방송은 주 1회 이상 요즘은 한 2번 정도씩 만나고 있죠. 한 번에서 2번 정도 2번 정도씩 만나고 있죠. 저도 가급적 방송을 저도 키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어제는 이더리움 클래식 익절 방송 했으니까 참고하시면 되고 일단 가격적인 아까
1억 8천만 개 이동 먼저 여러분께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Whales move 180 million XRP as judge issues new order in Ripple lawsuit. 1억 8천만 개죠. 180밀리언이니까. 누군가가 1억 8천만 개를 옮겼다. Triggering speculations. 어떤 의혹이 점화되고 있다. 어떤 의혹이 생기고 있냐면 Pivotal legal order from a magistrate judge in the Ripple vs. SEC lawsuit. 중요한 법적인 명령 이런 것들이 나올 수 있다. 저는 늘 생각하지만 어떤 합의와 관련된 이슈들이 언제든지 저는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걸 늘 염두에 두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장이 안 좋을 때는 다른 인터넷의 다른 의견들을 저는 볼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요. 여러분이 정 보고 싶으시면 뉴스를 찾으셔서 차라리 지금 현재 상황을 객관적으로 묘사하려고 노력하는 다양한 뉴스를 보는 게 뉴스 기사 같은 것들을 찾아서 보는 것을 저는 여러분께 추천하지 어떤 개인의 의견 요즘은 장이 안 좋으니까 이제 막 여기저기서 개인 의견들이 막 나옵니다. 게시판에 막 나는 전문가인데 막 이렇게 하는 건데 전문가면 다 맞추나요? 근데 그건 아닙니다. 여러분께 제가 말씀드리는 것처럼 길게 그리고 좀 멀리 이 다음에는 어떻게 될까? 5월 이번 주가 지나가면 5월에는 어떤 식으로 장이 펼쳐질까? 뭐 이런 것들을 생각하시면서 여러분만의 투자를 설계하는 것이 그게 바람직하고 지금이 타이밍이 아니라면 뭐 다음 타이밍 이렇게 하는 게 맞고 앞으로 계속 좀 하락할 것 같다면 선물 거래 하시는 분들은 뭐 숏 뭐 이런 것들이 차라리 낫지 뭐라 해야 될까요? 미래를 잘 그려 보일 줄 아는 우리가 되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지금 여기 하이라이트만 보시죠. XRP experiences significant whale transfers amid legal developments in Ripple lawsuit. 리플과 SEC와의 소송은 정말 역사가 정말 고이 기록할 역사가 정말 뭐라 해야 될까요? 정말 좋은 판단을 할 표현하기 좀 힘드네요. 뭐 그런 어떤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리플의 CEO는 리플 테스트 뭐 이런 이야기 예전에 하위 테스트라고 한때 유행했을 때가 있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리플 테스트로 기록될 정도의 아주 큰 사건이 될 것이다. 뭐 그렇게 리플 CEO는 늘 자신감 있게 그렇게 하고 있고 저도 생각했을 때도 본인들이 어떤 확신이 있으니까 그렇게 활동도 하고 음지보단 양지로 돌아다니고 그리고 또 승부사 기질도 보이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또 말만 그렇게 또 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말만 그러는 분이면 제가 또 무슨 말씀을 안 드리겠지만 2023년 7월 13일에 리플은 증권이 아니라는 약식 판결의 결과를 또 도출해내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느낌으로 계속 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리플은 뭐 어쩔 수 없이 지금 트러블에 빠져 있는 상태이지만 거의 이제 벗어나기 직전의 상태이다. 이제 그런 위치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정리하는 게 맞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리플 SEC 소송을 먼저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은 FMC 회의인데 FMC 회의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번 주 목요일입니다. 5월 2일 한국 시간입니다. 5월 2일 새벽 3시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이번 주의 이슈들을 쭉 제가 모아봤는데 이겁니다. 간단하게 자 현재 미국 물가, 고용, 국제유가 트리플 상승 국면에 있다. 자 국제유가가 이게 뉴스 같은 게 옛날 것을 막 이렇게 기사화하고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국제유가는 직접 항상 늘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87.67달러까지 올라갔다가 확인하기에 조금 떨어지고 있는 분위기가 느껴지는 건 사실이죠. 83.31. 저는 85달러가 마지노선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언더에서 잘 관리가 나름 잘 뭐 되고는 있습니다. 현재까지는요. 그러나 어쨌든 간에 상승 국면에 있는 건 또 사실이니까 그렇다는 거. 대외 여건도 상당히 매파적이죠. 80달러대 후반은 아니고 지금 80 초반까지 되고 있고 국제유가 상승, 물가 상승 연준은 이번 주 5월 2일 새벽 3시 고심하고 있을 겁니다.
네. 그래서 6차례 금리 인하를 할 거라고 생각했지만, 금리 인하는 6회에서 3회, 3회에서 2회, 강한 매파적인 성향을 지닌 그 위원들은 올해 금리 인상을 다시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까지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이 파월은 굉장히 깊어지고 있다. 왜냐하면 또 이게 재선이 없었으면 모르겠는데 재선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11월 6일 있죠. 정확하게 얘기하면 11월 6일에 미국 대선이 있기 전에 최대한 경기를 부양시켜야 되거든요. 경기 침체, 스태그플레이션까지 가면 최악입니다. 스태그플레이션이라는 것은 이제 그 스태그네이션이겠죠. 그 다음에 인플레이션, 이것의 결합이죠. 그러니까 정체되고, 그러니까 경기가 침체되고, 물가는 올라가고, 경기 침체, 고물가. 이것이 스태그플레이션이야, 스태그플레이션이라고 하잖아요. 이것을 막아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아마 5월 달은 매파적인 발언을 할 가능성이 있으나, 그러니까 FOMC 회의에서 6월 달에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6월이 정치적으로 봤을 때는 금리 인하를 한 번 딱 할 수 있는 유일한 기회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때 못하면 이제 하반기로 가는 거고, 그러면 이제 올 한 해 금리 인하 이슈는 매우 많이 사라지는 경우가 되기 때문에, 그럼 또 내년을 우리가 바라봐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그렇습니다. 어쨌든 지난 16일에는 비둘기와 매로 입장을 선회한 파월 의원이었고요. 여기 나와 있네요. 상반기 금리 안 내리면 금리 인하 시기는 11월 이후가 될 것이다. 이러면 이제 다음 정권으로 가게 되는데, 다음 정권은 이제 트럼프가 만약에 된다면 트럼프 정권에서 금리 인하하고 어쩌고 저쩌고 하면 이제 거기서 재미를 다 보게 되겠죠. 그런 부분들이 늘 고민되는 부분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 자, 리플 이슈도 간단하게 말씀드려보면, 이건 제가 리플로 검색을 해본 겁니다. 보시는 것처럼 기사는 늘 제가 비판적으로, 그리고 상대적으로, 그리고 여러분의 투자에 있어서 참고 용도로만 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제목은 다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그때 가격의 분위기에 따라서 제목은 달라질 수밖에 없다. 지금은 리플의 가격이 734원, 또 이것도 확 꺼졌다가 이렇게 올라가는 수준의 734원이잖아요. 일주일 전에는 가격이 좋았어요. 그러니까 폭발적 상승 전망한다. 리플 시세가 회복되고 있다. 그런 느낌이겠죠. 근데 지금은 분위기가 안 좋잖아요. 그러니까 막 리스크 탈출, 3개월 동안 큰 변화 있고 이런 건 좋은 거네요. 리플 시세 또 내리막, 매도 압박 전망 이렇게 정말 성격이 다른 그런 헤드라인들이 굉장히 많은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뉴스로 어떤 여러분 투자에 근거를 삼으려고 하면 그것은 매우 바람직하지 못한 투자 방법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 오늘 방송 결론 간단하게 내자면요. 지금은 어쩔 수 없이 2024년에 우리는 2024년, 2025년 슈퍼사이클을 기대를 하고 가고 있었습니다만 2024년에 어울리지 않는 조정 구간을 우리는 겪고 있다. 원찮게. 전쟁 이슈도 있었고, 그 다음에 또 금리 인하 타이밍을 의외로 쉽게 잡지 못하고 있고, 이런 다양한 것들로 인한 우리 그 투자에 있어서 살짝 트러블이 생기고 있다. 이런 부분들은 저 개인적으로도 매우 아쉽습니다. 지금쯤 우리가 굉장히 재밌게 투자하면서 가격 이야기하면서 그럴 수도 있었을 텐데, 보시는 것처럼 CME 페드워치에서 보시면 금리 인하를 5월 1일, 그러니까 미국 시간이고요. 한국 시간은 5월 2일 새벽 3시입니다. 새벽 3시에 금리 인하를 할 것이다 라는 확률은 2.7%밖에 되지 않고, 금리 동결이 무려 이제 97.3%이기 때문에요. 그죠? 그래서 probabilities, 가능성, 변화 없다, 97.3. 저기 한다, 금리 인하한다, 2.7. 금리 인상한다, 제로. 금리 인상은 말이 안 되는 거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2024년에 어울리지 않는 조정 구간을 우리가 지금 경험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조정의 어느 순간에는 분명히 기회가 주어진다. 조정은 누군가에게는 기회를 주는 과정입니다. 그러나 계속 떨어지고 있으면 기분이 좋지 않아요. 그건 누구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어느 타이밍에서는 누군가는 기회를 잡는 사람들이 있겠죠. 마치 우리 전쟁 이슈 이때처럼. 그러지 않을까요? 네, 그런 생각이 들고
우리 이때 보세요. 이때도 계속 이렇게 되고 있었는데 다시 이렇게 될 때가 또 있잖아요. 네, 그런 타이밍이 있지 않겠습니까? 이런 장대에 양봉짜리 하나도 또 터질 수 있는 그런 타이밍이 나오기를 우리는 기다리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 여러분 마음을 편안하고 차분하게 할 수 있는 방법들을 많이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럴 때는 정말 옆에서 누군가가 위로를 화끈하게 해주면서 긍정적인 이야기를 많이 해주는 것이 이 멘탈 관리에 정말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안 좋은 장임에도 불구하고 여러분께 할 수 있다, 힘내자, 이것만 견뎌내자, 이제 우리의 쇼타임은 올 타이밍이 다가오고 있다, 이렇게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도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기분이 나아져요. 왜냐하면 긍정의 메시지를 들으면 긍정의 기운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반대로 부정의 기운을 받으면 부정적이게 될 수밖에 없고, 그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 판은 여러분 돈 벌러 오신 거잖아요. 네, 그러면 돈 지금은 이렇게 좀 수세에 몰리고 있는 그런 분위기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것이고, 그리고 다시 또 이제 그 반대에 또 이렇게 상승 모드로 돌아서게 될 때는 그때는 다 같이 또 기뻐하고, 그때를 위해서 우리가 준비를 해야겠죠. 그래서 어느 타이밍이 될지는 여러분께서 결정해야 되겠지만, 어느 특정한 타이밍, 나는 여긴 것 같다, 그럼 여기서 하면 되고, 아니야 한 번 더 쭉 내려갈 가능성이 있어, 뭐 그럴 때는 그때 그 타이밍에 또 한번 승부를 걸어봐도 되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구독해주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리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고량주 과정 원하신 분들 언제든지 오셔서 저희와 함께 하시면 되겠습니다. 저희 이따가 1시에 뵙겠습니다. 여러분 힘내십시오. 좋은 한 주 출발하십시오. 고맙습니다.